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시장은 2200 안착에 성공을 할까요? 2200선을 내줄까요? 제한적인 외국인 수급에 지수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어렵다는 지수 예측해보고 그때그때 맞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은 이분과 함께 해야죠. 메이클 강은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새해맞이 뭔가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머리 스타일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뭐 편성 시간이 늘어난 건가요? 네, 머리 스타일은 뭐 조금 다듬었고요. 편성 시간은 그대로고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에너지 지표에 중장기 에너지 지표를 공개를 오늘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께 에너지 지표를 통해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 가지 시장 방향성을 예측을 해드렸었는데요. 중장기 에너지 지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면서 좀 더 명확한 시장 방향성이 예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관심을 요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에너지 지표를 또 업그레이드 해오셨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건 테스트 해봐야죠.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증시 방향성도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다우 하나만 아니라 이 세계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뭐 연말 산타 랠리는 미국에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2200포인트를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제시해드렸던 구간은 2130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2150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서는 구간에서는 하방을, 그러니까 약간 물리더라도 아니면 많이 물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방에 대해서만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파생을 좀 접하시는 분들은 저의 시황을 좀 들으시면서 엇박자를 내시면서 저에게 좀 안 좋은 응원의 글을 좀 보내시기도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현 구간에서부터 아니더라도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인버스 ETF 공략 구간에서부터라도 위로 올라갈 구간은 좀 짧고 밑으로 내려갈 구간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11월 초 중순부터 살짝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흔들리는 모습에서 12월 3일 구간에서 12월 초에 우리 국내 증시도 2,56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환율도 1,190원, 1,200원을 놓고 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후에 강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12월 20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사상 최대치를 찍고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 부분 터졌습니다. 전일 금요일 날 야간 선물에 비하면 우리 국내 증시가 좀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구간으로는 2200을 살짝 흔들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나 야간 선물에 비하면 오늘 증시가 좀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우지수는 오늘 조금 약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파동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중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기 흐름을 보면은 에너지가 11월 중순부터 이제 고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과열권, 여러분들 스토캐스틱 파동 에너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과열권에 들어가면 끝이 없다라는 뭐 농담 반 섞인 얘기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심리를 상방적으로 투심을 갖고 있는 이 현 구간에서는 먼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먼저 좀 강한 충격을 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하방 포지션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 종합 증시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번 주에 안 앵커님이 좀 쉬실 때 제가 다른 앵커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는 3000포인트를 향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는 살짝 노크하고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3039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상해 종합 증시는 2988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 증시가 외봉의 흐름을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대로 2950을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950을 노크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때리는 구간이 상해 종합 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2000을 이탈하는 그런 충격이 아니라 2100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중국 증시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미국과 증시의 단기 고점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지표 세 줄기로 쪼개졌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쪼개졌다는 표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오늘 중기 에너지 지표와 그 장기 에너지 지표가 포함이 된 에너지 지표를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실 텐데요.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가운데 여러분들 그 화면 색상상 약간 주황색이지만 약간 놀이끼리하게 우리 앵커님의 오늘 그 코디랑 비슷한 색깔로 보이실 텐데요. 그 에너지 지표가 중기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검은 선 맨 위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의 흐름인데 그 지수랑 밑에 에너지 지표가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 빨간 선으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렸던 에너지 지표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시장과 일치되는 방향성을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피 지수가 위에 검은 자리고요. 그리고 빨간 자리가 단기 에너지 지표고, 그리고 주황색 자리가 중기 에너지 지표고, 밑에 블루 계열의 에너지 지표가 두 개 선이 있는데요. 그거는 장기 에너지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장기 에너지 지표가 3포인트 정도가 가장 고점 자리인데요. 2.8포인트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최대치의 고점.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에너지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과열권했을 때 2.8을 유지하는데요. 아직 2.8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시장의 에너지는 아직 장기 에너지로 봤을 때는 과열권에 아직 그대로 있고, 중기 에너지인 주황색 에너지 지표를 봤을 때는 5.2포인트를 고점으로 만들어서 쌍봉을 만들고 3.8, 3.6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중기 에너지가 살짝 이제 꺾였다. 그리고 잠깐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빨간색 에너지는 7.4와 4.7, 지금 5.6인데요. 오늘 증시가 이 상태에서 마감이 된다면 5.6에서 4.7 이하로 에너지가 꺾일 가능성이 높으면서 단기적과 중기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221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는 거의 고점 구간이 아닌가, 오버시팅으로 2215포인트 기술적 추세 라인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진고점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게 에너지 지표에서도 좀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매주 좀 같이 해보시면 또 적응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방향성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내년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장 세게 불렀더라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2,400까지 간다. 너무 세게 베팅하시는 거 아닐까요? 2,400이라뇨. 네, 2,400까지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방을 계속 2,100도 녹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2,400에 대한 앵커님의 멘트에 공감을 하냐. 그러게요. 네, 2,350포인트 이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지수가 세팅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모멘텀을 만들어서 올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때 레버리지로 갈아타실 건가요? 안타깝게도 아마 2,3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버스 포지션 들고 있는 거를 수익을 확정을 짓고요. 그리고 상방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올라가면서 인버스를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하방 쪽으로만 안내를 해드리지 않을까. 굳건하게 이렇게. 또 하방을 계속 밀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자리도 판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알려주세요. 네, 앞서 앵커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요. 2020년 상반기에는 2,350포인트까지도 열려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2,209포인트를 고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240분봉 차트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의 캔들이 4시간을 나타내는 캔들인 차트인데요. 12월 9일 날에 고점을 만들 때 그때가 2,100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00포인트로 올라가는데 12월 12일 날
저희들이 여기서 인버스 ETF를 과감하게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배팅하고 나서 시장이 오버슈팅하고 제 시황이 틀렸다 맞았다를 논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배팅한 구간 아래 구간까지는 전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디까지 내려올 수가 있냐. 일단은 2130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10포인트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포지션 들고 있는 거 그리고 6,900원부터 가격 상관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꾸준히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200원 대 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인버스 ETF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2130과 2110포인트 아래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시장을 보시고 단기적으로 또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2100포인트를 이탈했다가 2090에서 2100포인트 사이에서 또 지정 리스크가 터지면 2560포인트까지도 이탈이 되는데 2100과 2050 이 박스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반기에 2,400까지 올라가는 랠리도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으니까 또 지속적으로 제가 어떤 시황을 드리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200 과열권이라고 일단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인버스 2배수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거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에너지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중기, 단기로 또 쪼개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글로벌 에너지 지표 앞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앞에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좀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에너지 지표 화면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에너지 지표 위에 제일 빨간 선은 기존에 여러분들 계속 보셨던 그 에너지 지표고요. 지금 자막 때문에 중기 에너지 지표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한 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봉우리를 만들고 저 주황색 에너지도 살짝 꺾이고 있고 빨간색 에너지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에너지는 2.5에서 2.4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살짝 꺾이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서는 저는 꺾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 에너지 지표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후반에는 2140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레인지 구간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이번 주 후반에 만들어지고 다음 주 초에서는 좀 급격히 지정한 리스크 멘트도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에너지 지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랑 멀어지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주 후반은 2140선 이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 어떤 시츄에이션인 거죠? 네, 코스닥 지수는 여러분들께 613포인트, 그러니까 620을 이탈하는 흐름에서 코스닥 인버스를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 종목을 드리진 않았지만 시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버스 ETF를 645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부터 좀 모아가자 말씀드렸고 저번 주 방송에서 코스닥 인버스 ETF에 대해서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100원 언더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구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도 코스닥 인버스를 과감하게 올라타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스닥 차트 같이 화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50포인트에서 지금 647포인트, 그래서 고점이 652포인트로 흔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부러지기보다는 그래서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다가 630포인트 구간에서는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패턴을 우하향해서 하방 패턴을 가지고 푹 부러뜨리는 그런 파동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단기 고점 신호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느끼기에는 장기랑 중기를 혼합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잘 보고 계시네요. 에너지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에너지 지표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에너지 지표, 코스닥은 장기 에너지 지표, 글로벌 에너지 지표, 코스피 에너지 지표는 달리 코스닥 에너지 지표는 장기 에너지가 툭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강력하게 11월 달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요번에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과 국내 시황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시황과 다른 방향이 나도 AS를 통해서 그때그때 수익을 주셨기 때문에 매주 시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기막힌 ETF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지난주부터 종목이 바뀌셨더라고요. 네, 코덱스 코스닥 인버스 ETF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전전부터는 여러분들께 비중을 막 70%, 90% 이렇게 과감하게 비중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성격상 그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가격 라인을 말씀드리고 그 밑으로 분할 매수를 하세요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 그 인버스 종목 번호가 251340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8,100원 이하권에서는 분할 매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파동이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8,100원 이하에서는 내가 8,100원 이상에서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파동이 돌리고 있는 흐름이니까 한번 신뢰해 보시고 한번 배팅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은 많이 밝히지 않으셨고 8,100원 하단이면 매수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잠깐 들어볼게요. 위험 선호 심리가 지속되면서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환율 차트는 여러분들께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1,150원, 60원 바닥 자리에서 1,200원을 향하는 환율의 흐름이 나올 것이고 1,2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1,195원에서 쌍봉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1,170원, 80원 움직일 때 환율은 1,150원, 60원을 다시 확인할 것이면서 그 구간이 코스피 지수의 중장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구간은 1,160원에서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은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다시 갭을 메꾸는 1,185원까지 가기보다는 여기서 1,180원을 녹화하는 흐름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우상향하는 박스 패턴을 만들고 결국엔 위에서부터 추세 라인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정한 리스크를 동반하는 그런 모습에서 환율은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까지 점검 드렸네요. 메이클 강은보 대표와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